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세 시대의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들 평생에 그 확실한 노후 대책을 세우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최상의 노후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재 육모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심권 50% 센터에서 그 SNS 전문가 강사와 홍보 마케터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육모작을 하고 있는 제 그 주된 직장은 그 시니어 상담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준비 민간 강사로서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눈에 익은 사진이시죠? 이게 뭐죠? 삐에로죠. 네. 근데 삐에로 가만 보시면은, 여러 개의 공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글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N 잡너라고 합니다. N 워커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각이 이제 그 저희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신중년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이제는 과거에 했던 일에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일은 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놀이고 놀이는 곧 여가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이미 이제 그 꼰대라는 얘기를 저희 애들한테 듣습니다. 참 슬픈 현실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꼰대를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일과 여가라고 하는 등식을 이제는 좀 확장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즐기는 인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기찬 여가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꼰대 탈출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하게 나이 들기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그 맥락인데요. 첫 번째, 본인도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자기의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상당히 그 친구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따지고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 거는 친구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끊을 수가 없죠. 근데 한 집안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분들은 끊지 못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행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인격인데요. 저희가 참 저도 부족하지만은 웃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유머를 섞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좀 익혀야 되고 몸에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화를 할 때 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싶을 때 조금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인데요. 비흡연, 절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 유지, 운동, 그다음에 끊임없이 배우는 이 부분도 우리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삼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배우자, 일하자, 놀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저는 이제 여가의 확장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여가라고 하는 개념을 레저라고 하는 쪽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본, 좌, 줄, 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참 그 엉뚱한 사자성어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본인이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부분, 이것이 곧 여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저희가 어떤 그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땅 속에 자기 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들고 결국에는 꼰대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3N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시죠. 전 현재 6모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2모작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5모작도 하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 이게 운 나쁘면은 100세를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서는 남은 여생을 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모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뭐 몇 가지 일을 했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몇 개의 일을 가지고 즐겁게 이걸 저글링 하듯이 일을 갖고 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일을 해야만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N놀이거든요. 여러 개의 놀이를 갖고 놀자. 여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취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제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어떤 지인들과 어깨동무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는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 이런 3N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근데 현재는 이제 자기 혼자입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사장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본인이 키워서 본인이 격리, 회계, 영업, 마케팅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이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죽을 때까지 경력 개발을 해야 되죠. 세 가지의 그 포인트는 첫째,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어렵다라고 했으면은 석학이 그러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역시도 현재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문다답을 또 마음속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현 시점에서 항상 자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퇴직을 하고 나서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날 부르는 데가 없는데. 자, 이제는 그런 데는 이제는 속도는 아니죠. 빨리 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잡는 데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자,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한 자기의 액션 플랜이죠. 자기의 뜻한 바를 목표를 세웠을 때 갈 수 있는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어떤 그 타임별로 타임 스케줄을 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경력 개발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한 직장에서 직업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은 우측에 보시는 이제 일이에요.
이게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죠. 잡이 아니고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저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제가 그 시니어 상담가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상담, 노후 그 준비 상담가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제가 직접 좋아하고 또 본인의 어떤 향후의 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근데 보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즐기는 그 어떤 일을 신나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고층 건물을 닦는 유리 닦는 분들이죠. 자, 이 직업이 이거는 뭐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매달려서 하루 종일 저 고층 건물에 유리창을 닦는 일인 겁니다.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잡인 개념이고요. 이와 반대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게 요즘에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레포츠입니다. 똑같은 출탁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돈을 내고 파이버를 쓰고 머리에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지만은 저분들이 저 일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길게 봐서는 저 일에서 뭔가는 창직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레저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과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시죠. 뭐 스콜레, 옵티엄, 리세레라고 하는 이제 뭐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스콜레라고 하는 거는 조용한 거예요. 혼자 머무는 것이죠. 이러한 뜻이 있고요. 옵티엄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스콜레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념이고 우리가 그 리세레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금 현재 레저라고 하는 그 용어의 어떤 원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에는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자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참다운 여가를 실현했을 때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저희가 봤을 때 가벼운 여가는 저도 어찌 보면은 뭐 휴일날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TV 본다든지 밀렸던 낮잠을 잔다든지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벼운 여가에 속할 수가 있죠. 근데 이와 반면에 이걸 여가의 개념을 확장한다 그러면은 진지한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부분에 어떤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획득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지 저는 요즘에 이제 50+에 나가서 많은 좋은 동료와 만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알는 즐거움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지한 여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가벼운 여가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진지한 여가 쪽으로 어떤 생각을 확장을 하셔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즉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바로 뭐 즉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인생은 뭐 연극이다라고 말씀도 할 수 있으시고, 인생은 그야말로 뭐 나이롱 뽕이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이거 다 타보셨죠? 이건 이제 어떤 동력, 어떤 위치 에너지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희열감, 그 다음에 굉장히 조바심이 나잖아요. 막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조바심이 났다가 곤도밭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심장이 쪼그라들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지만은 최고의 스릴을 짧은 시간에 느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생 100세가 우리가 초능과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가 이제 롤러코스터의 최고의 종점이 돼 있는 그런 맥시멈의 상태라고 봅니다. 좋았을 때죠. 태어났을 때 잘 기억은 안 됩니다만은 즐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입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 출생, 아파트 입주. 저희 세대는 뭐 아파트 입주하는 게 최고였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생의 최정점을 찍었다는 부분일 거고요. 그 반대의 개념. 아주 곤두박질 쳐서 뭔가 슬럼프에 빠져서 이게 헤매는 그런 상황들. 저의 경우는 뭐 양가 부모님이 다 별세를 해서 지금은 제가 고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느 선배가 빈소집에 상가집에 가니까 나는 이제 고아가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다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양가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제가 환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의 수술, 전신마취 한 5번 했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메스, 근데 수술 이 도구를 쓰지 않은 부위가 없어요. 어찌 보면 뭐 인조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밑바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직면을 해서 6모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1모작 녹록치 않았죠. 81년도에 제가 준비를 할 때 14번 시험을 이제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산 곡산에 그 입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 모작은 이제 한 30년 두산에서 정년을 하고 나서 1년을 준비를 해서 울진에 이제 그 농수산물 유통회사에 1년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년이 아니고 이제 유통회사에 1년, 그다음에 이제 한일합작 김치공장에 4년을 이제 근무하게 되고요. 3모작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한 직장에서 이게 3년, 5년 길게 직장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5년을 근무하고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준비한 게 제가 3모작을 한 6개월을 준비를 해서 농촌진흥청의 민간 전문가 여기를 한 분야를 3번 면접을 봤어요. 한 직장 떨어져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직장을 3번을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에피소드가 그 면접관이 저를 보더니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면접을 하면서 압박 면접을 그야말로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는 이제 배짱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관들한테 답변을 해서 합격을 해서 5년간 짧지 않은 기간을 민간 전문가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퇴직을 해서 다시 노사발전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에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고 지속적인 교육과 준비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3모작을 50+ 남북 캠퍼스에서 컨설턴트로 한 1년을 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생애 설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자기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스터블런을 그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모작은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들을 원 없이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50회 이상을 강의를 전국에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보람이 있었고 신명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6모작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르신에 대한 곧 저의 문제거든요. 독거노인의 문제, 어떤 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그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번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준비 민간 강사로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강의 시장을 제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커리어를 해 나가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3가지 부분이죠. 근데 첫째는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1모작, 3모작을 했던 경우가 이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의 전문성과 흥미라고 하는 부분을 매칭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플러스 컨설턴트라든가 이 강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영역에 지금 속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도전하는 부분이죠. 이게 뭐 난생 처음 100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하다 그러면 저는 75세가 아니고요. 80대, 90대까지도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후배 세대도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을 6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에도 7모작을 뭐를 제가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커리어 관리의 이제 그 곡선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곡선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의 직업. 현재는 우측에 보시는 미래의 공력 곡선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 잡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개의 커브를 이렇게 타나가는 그런 그 곡선을 가지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개념의 그러한 이제 곡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평생 현역으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이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6모작을 하고 있을 때 5번 퇴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퇴직했을 때는 진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바닥을 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퇴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끔찍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아직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왜 이 자동차를 올렸을까요? 생각나세요? 자, 이 자동차를 올린 이유는 자, 이 타이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에 retire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retirement, 은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retire입니다. 타이어를 바꿔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다라든지 마모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바람을 완충하면 되는 거고 마모가 됐다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듯이 퇴직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죠. 근데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은 늘상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로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고 박차고 튀어오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적응에 대한 유연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유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도 육체적으로도 유연해야 되겠지만은 정신도 항상 우리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삐에로가 공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한번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탕 튀어오르죠. 근데 우리가 스프링을 갖다가 쭉 눌렀다가 탁 놓으면은 바로 원대 복귀하는 것처럼 제자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보도록 하고 이 사진의 의미는 선생님들 아마 살아오시면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부러지는 인생을 사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없을 거고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유연하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SAT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SAT가 어떤 이니셜의 약어죠? 세터데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주말은. 그래서 그 SAT가 이제 제 약어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자주 웃기예요. 저도 지금 얼굴이 좀 굳어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그냥 그 미친 사람처럼 씩 웃어요. 우리가 듀셈 미소라고 해서 입꼬리를 올리고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씩 해보세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스스로 웃으실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죠. 이게 웃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야외 활동이 좀 어렵잖아요. 만보 걷기는 전에는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하루에 만보는 쉽게 달성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동네를 돌더라도 만보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봐야 한 5,000보, 6,000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보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걷는다고 하는 거는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부한다,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난다, 식사를 한다, 이것은 범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뭐 코로나 시대니까 이것 더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저는 생활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뭐 결국은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저는 신뢰가 자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나를 믿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같이 화합이나 융합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그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 보석과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뚱맞게 새로운 분야에 뭐 도전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2모작, 3모작, 4모작, 5모작을 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밸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도 우리 생활도 우리가 디자인을 본인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창직과 그다음에 창업과 그다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진 않죠. 하지만 포기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김치공장에서 한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치 포기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전에는 포기는 없다고 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시면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실한 감정이라든지 간절함이 없이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취업, 창업, 창직 녹록하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일을 하면서 이거 일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뭐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어떤 바란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자,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첫 번째 만나야 되겠다. 배우자라고 하는 개념. 근데 배운 것을 배워서 내가 가짜라고 하면 이제 안 되고요.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베풀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앞에가 뭐죠? 만배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니셜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인생을 만배나 좀 즐깁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만배나 같이 이렇게 즐기는 거에 공감을 하시죠? 네. 어떻게 이제 만배나 즐기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권 50%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그 가족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그 배움의 열정을 갖고 계신 그 동시대에 뭐 형님 같은 계신 분도 계시고 동생 같은 분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여동생도 계시고 한데 같은 동년배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배우고 근데 공부를 해서 또 이게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홍보 마케터라고 하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또 다음 달이면 이제 뭐 심화과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그 생활에 동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전문 강사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현재 1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활동을 통해서 다른 강사들의 어떤 그 콘텐츠를 제가 알게 되고 또 강의 스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나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50+ 이제 남부 캠퍼스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 라이프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모르고서는 요즘에 뭐 말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세대라고 대화를 할 때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으면은 이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SNS 마케팅을 또 남부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지금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솔선수범하세요. 커뮤니티 하는데 계속 주도적으로 그걸 좀 이끌어 주시고 나와서 또 계속 새로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상당히 즐겁게 지금 비대면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1년 넘게 지금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활력소를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집에서 뛰쳐나와야 되죠. 그래서 뭔가 배운다고 하는 게 평소에 하고 싶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전문적인 사진가는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사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딱 생기는 거예요. 행복 사진책 만들기? 이게 대체 뭐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를 했어요. 2009년 1월이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6회 강연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명 그 강의 들으신 분 중에 한 7, 8분이 이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드는 그러한 그 기쁨을 이제 느꼈는데요. 저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사진을 가지고 제가 5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280장이라는 사진을 추려서 제 어떤 영상으로 자서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종이책과 전자책을 내는데 이 행복사진책 만들기에 정리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그 스킬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애 설계라고 하는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과정을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가서 그 전직 상담 마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진짜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저는 뭐 상담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50시간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심층 그 상담에 대한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시니어 상담가를 하는데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이런 그 교육도 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강료는 좀 비쌌어요. 근데 하지만 배우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나무공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울진에 근무할 때 금강송 숲을 다니면서 굉장히 그 금강송에 대해 소나무에 대해서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저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시는 게 제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신랄 같은 톱으로 저거 이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성취감도 있고 그 나무와 이렇게 그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누자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제 가져야 되는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다는 게 제가 이제 뭐 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런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결국 나누는 개념에서의 활동인 것 같아요. 제 좋았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책을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기를 써서 이렇게 또 뭐 장려상이지만은 참 보람 있는 상을 제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제 구직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이제 그 홈사이트에서 제 동영상이 구직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진지한 그 나누는 활동의 개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행복이 실체는 없죠. 선생님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Now here. 아무 데도 없죠. 그죠?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now here.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충우돌 하라는 거죠. 나이 들면은 이 부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뭔가는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한성 도심권 트레킹 길인가요? 그쪽에서 우연히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뭐를 의미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로빈도 띄우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 타켓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화살은 하살 시를 떠난 하살 촉과 같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백세 인생 순간에 휙 하면 지나가거든요. 그런 그 덧없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 궁사가 굉장히 그 명궁일 거예요. 자, 화살을 쏠 때 어디를 보겠어요? 저 100m, 200m 있는 관역 타켓을 겨냥하고 저 활 사이를 힘껏 당겼다가 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켓 오리엔티드 된 그런 마인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현역으로서 항상 현재 시점에서 끊임없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그 선생님들한테 뭔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움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과 낙관성, 그다음에 융통성, 그다음에 끈기, 그다음에 이제 위험 감수. 저는 이제 위험 감수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뭔가는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준비를 통했을 때 우연히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움켜잡으십시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을 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Design My Life라고 하는 부분이 이분이 평소에 하신 그 어록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자,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생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죽을 고비 3번 넘겼다 그랬잖아요. 내일 또 제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100세를 산다고 봅니다. 운 나쁘면, 운 좋으면 어찌됐든 100세를 살 건데, 그래서 10년 단위로 제가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은 조용한 시간에, 자, 내가 뭐 이 10년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3년, 5년 이런 한번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60대 현재 신뢰를 제 키워드로 해서 어떤 그 전문위원이나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목표인 구모작을 했을 때는 100세에 다다르어서 천직 여행가로서의 신세대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융합을 하는 통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상 목표인 행복에 대한 어떤 자아 실현의 가치를 실현해 보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세요? 네,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서
자, 10년 이후에 당신의 모습은,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10년 전에 제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결은 계속 소통과 인맥관리를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돼서 또 먼저 전화하고 또 문을 박차고 만나고 배우고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의 삶의 원동력의 그 밑바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뭔가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의 저를 있게 하고 10년 이후에 제가 로드맵을 그린 것들을 어떤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10년 이후에 어떠한 그 모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5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의 꼰대 탈출하기 기억나세요? 제가 5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으시죠? 근데 꼰대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뭔가는 만나고 배우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그 즐기는, 일과 여가를 즐기는 그런 100세 이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삶의 습관을 좀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일을 하시되 즐거운 일을 찾아서 100세 시대에 N워커로서의 일을 좀 해나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은 즐거워. 세터데이 기억하시죠? 네. S가 뭐예요? 웃으세요. 지금도 웃지 않고 계시는데 활짝 웃으세요. 이왕 웃으시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처럼 BMW 타고 다니시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워크라고 하는 개념 있죠. BMW라고 하더라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만보 걷기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생활하시는 부분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생 현역에 대한 3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가치와 디자인. 선생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계속 도전을 해보십시오. 도전을 하시되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는 그러한 용어를 쓰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사시면은 뭔가는 행복에 이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결을 같이 다듬어 드리는 그러한 인상 앵모작 장필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